사랑이란 뭘까요? 동정일까요? 연민일까요? 아니면 남녀 간의 욕망에 불과한 걸까요? 아마도 영원히 반복될 이 질문. 아무리 많은 책을 읽어도, 아무리 답을 찾으려 애를 써도 분명히 알기는 어려운 질문.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참고할 만한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바로 이 작품이죠. 1872년 런던. 어두컴컴한 복도를 한 남자가 걸어갑니다. 마치 감옥처럼 어두운 이곳. 누군가의 인도를 받은 이 중년의 남성은 한 재판장에 도착합니다. 남자의 이름은 윌리엄 체스터 마이너 박사. 그는 죄 없는 남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깊은 밤, 마이너 박사는 밤거리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박사의 손에는 군에서 사용하던 리볼버 권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밤마다 자신을 찾아오는 정체불명의 괴한을 참다 못해 직접 손을 쓰기로 한 거죠. 그리고 어두운 밤거리에서 마이너 박사는 달아나는 한 남자를 발견합니다. 용서 없이 발포되는 박사의 총탄. 남자는 거리를 미친 듯이 달려 어딘가에 도착하는데 그는 결국 박사의 총탄에 맞아 아내의 눈앞에서 살해당하고 맙니다. 하지만 이는 끔찍한 비극이었습니다. 박사가 살해한 남자는 자신을 괴롭히던 괴한이 아니었습니다. 살해당한 남자는 조지 메렛. 밤에 박사의 방에 들어오는 남자와는 전혀 무관한 이였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에서 박사는 재판장에게 디클렌 라일리라는 인물이 자신을 찾아온다 증언하고 검사 측은 이를 믿지 않습니다. 박사는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그가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박사는 끝까지 자신을 제정신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마이너 박사는 정신병원으로 가라는 판결을 받게 되는데 빅토리아 시대 대영 제국의 부활을 위해 세상을 정의할 옥스포드 사전 편찬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그 적임자는 수십 개의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을 갖춘 괴짜 교수 제임스 머리였습니다. 머리는 사전 편찬을 위해 영어를 쓰는 모든 이들에게서 단어와 예문을 모은다는 파격적인 발상을 하고 전국에서 빗발치는 편지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백 개의 예문이 담긴 편지를 발견하고 반해버리는 머리 교수. 고전을 풍부하게 인용하며 천재적인 능력을 발휘해 머리를 놀라게 한 편지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정신병원에 감금된 윌리엄 체스터 마이너 박사였습니다. 이 영화는 결국 사람의 죄와 용서 그리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이너 박사의 재능은 정말로 뛰어납니다. 아마 머리 교수도 마이너 박사의 뛰어남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거죠. 머리는 마이너의 엄청난 재능과 교양, 지식을 보고 그가 아마도 의과대학의 교수이거나 박사 학위를 받은 의학자일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발에 묶인 쇠사슬은 그가 정신병자임을 드러내는 징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너가 말한 교수와 광인이라는 말에 누가 교수냐고 묻는 머리의 마음은 진심이었을 겁니다. 머리에게는 편견이 없습니다. 편견은 곧 증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과 사람의 관계 그리고 죄와 용서는 결국 마이너와 일라이자의 이야기로 번져간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마이너는 일라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비록 그가 원해서 한 게 아니고 그의 마음이 그의 정신이 흐트러진 상태에서 벌인 일이라고는 해도 그는 일라이자에게 사랑하는 남편이자 한 가정을 책임질 든든한 가장을 빼앗았습니다. 그것은 참혹할 정도의 살인 행위였습니다. 그렇게 일라이자가 마이너를 증오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일라이자는 마이너로 인해 남편을 잃었고 일라이자의 많은 자녀들은 아버지를 잃어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일라이자와 아이들은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고 아이들은 제대로 먹지 못해서 굶주림을 호소해야 했습니다. 일라이자는 아이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몸을 팔아야만 했습니다. 화대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최악의 취급을 받을 정도로 일라이자의 인생은 처절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일라이자를 무너뜨린 것은 바로 마이너입니다. 증오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거 아닐까요? 일라이자에게 돈을 보내는 마이너 박사, 증오와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일라이자를 향한 마이너 박사의 지원은 일라이자의 입장에서는 고가웠을 겁니다. 고작 이런 푼돈으로 돈 따위로 스스로 구원받고 용서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마음의 위안을 받고자 돈을 주는 그 태도에 침이라도 뱉어주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일라이자는 마이너 박사가 주는 돈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굶고 있는 아이들, 아무런 죄도 없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일라이자는 돈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 남자가 집안의 가장을 죽여버렸기 때문에 굶을 수밖에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일라이자는 아마 마이너의 그 더러움을, 그 간악한 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자신의 상황이 저주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처음 마이너 박사를 만나러 가는 일라이자의 모습에는 마치 전투에 나서는 것 같은 비장함이 보입니다. 하지만 마이너와 일라이자의 만남은 점차 일라이자의 마음을 흔들게 됩니다. 마이너는 생각보다 훨씬 더 비참한 상황이었고, 마이너가 일라이자에게 돈을 보내는 이유는 속죄가 아니라 순수한 미안함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실수로, 잘못으로 일라이자에게 폐를 끼쳤으니 용서 따윈 바라지도 않고 부디 이 돈을 써달라는 일종의 간청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마이너는 분명 정신병을 앓고 있었지만 그 병이 발병하지 않았을 때에는 무척 진지하고 예의를 아는 품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일라이자는 점차 마이너에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가 일라이자에게 글자를 가르쳐주게 됩니다. 문맹인 일라이자에게 글을 깨우쳐준 것은 일라이자를 새로운 세상으로 인도해주는 하나의 초대였을 겁니다. 일라이자는 마이너로 인해 자유로워질 수 있었죠. 모든 것은 잘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이너는 점차 회복되고 있어 일라이자와의 관계도 호전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라이자와 가까워질수록 마이너는 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마이너는 자신이 죽인 남자의 아이들을 봐야 했고, 무엇보다 일라이자와 가까워지면서 일라이자에게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일라이자는 마이너에게 키스했고, 마이너는 그런 일라이자에게 성욕을 느꼈습니다. 성욕을 느끼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지만 마이너는 그런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고, 결국 그는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무서운 일입니다. 조금씩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미쳐가는 마이너는 도저히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기에 영혼을 빼어낸다는 당시의 치료법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당시의 정신치료는 영혼치료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고문보다도 더 잔인한 인체 실험에 가까웠죠. 결국 마이너는 파괴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의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대관절, 이 영화가 말하려고 하는 사랑이란 건 무엇일까요? 우선 마이너 박사가 일라이자를 향해 품는 미안한 마음은 당연한 것일 겁니다. 마이너 박사에게 일라이자는 자신의 죄를 갚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그렇기에 마이너 박사는 일라이자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아마 목숨까지도 내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니까, 그게 맞으니까. 그리고 마이너 박사에게 속죄할 기회를 주는 이 일라이자라는 여성은 거의 절대자에 가깝게 느꼈을 겁니다. 한없이 성스럽고 조심스럽고 끝없이 뉘우쳐야만 하는 절대적 존재. 그렇기에 마이너의 친절은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절대적인 일라이자는 마이너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이지만 여성의 육체를 지닌 평범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신이 아니죠. 일라이자는 마이너에게 호감을 느낍니다. 이 호감의 정체가 무엇인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언뜻 내 남편을 죽인 사람에게 사랑을 느낀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일라이자는 마이너의 처지에 점차 연민을 느꼈고, 그 연민이 사랑으로 변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이너는 친절하고 안타까우며 또 근사한 지식인이기도 하니까요. 문제는 이 사랑이라는 감정이 둘의 관계를 변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둘 사이에 사랑이 있기 전에 둘 사이에는 철저한 위계가 존재했습니다. 일라이자는 마이너를 유일하게 용서할 수 있으며 동시에 마이너의 죄값을 알려줄 수 있는 존재고, 마이너는 그런 일라이자에게 엎드려 용서를 빌어야 하는 죄인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일라이자는 이런 관계를 유지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마이너 박사의 상태도 좋아지고 있었으니 거리를 두는 것이 최선이었을 겁니다. 마이너 박사의 금전적 지원도 일라이자에게는 필요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감정이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일라이자는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체스터 마이너라는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감정은 철저히 인간이 지니고 있는 것. 이에 마이너 박사는 일라이자의 사랑을 부정하게 됩니다. 일라이자는 마이너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대상이지만 지금 마이너에게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고 있는 일라이자는 인간 여성으로서의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마이너는 생각했던 게 아닐까요? 마이너의 입장에서는 지금 일라이자가 인간이 지니는 감정, 그 순간적이고 충동적인 것을 휘둘려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신격을 버리고 인격을 선택한 일라이자의 키스에 마이너는 반응합니다. 일라이자를 숭배하는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언제든 일라이자를 안을 수 있는 인간 남자로서의 욕정이 발현된 겁니다. 자신이 경배해야 할 대상이 인간 여성의 육신을 지니고 있기에 지금 자신을 감싸는 그 물질적인 신체는 여성의 것이기에 그 향기가, 그 감촉이 엄연히 실제하는 것이기에
마이너는 인간 대 인간으로 일라이자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참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용서할 수 없고 용서받아서도 안 되는, 아무리 일라이자가 괜찮다고 해도 마이너 박사 스스로는 용납할 수 없는 불경한 일입니다. 마이너는 일라이자를 여자로 바라보는, 대등한 인간으로서 서로를 바라보는 그 일이 마치 신의 영역에 함부로 침범하는 무례나 혹은 일라이자라는 존재를 자신의 더러운 세계로 떨어뜨려 뒹굴게 하는 참혹한 일이라고 봤을 겁니다. 그러니 마이너는 원래대로 돌려놔야 합니다. 이 관계를요. 하지만 일라이자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그녀가 인간의 육신을 지닌 채 지금 흔들리고 있어도 마이너가 일라이자를 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자신이 사라지는 것이 최선입니다. 하지만 죽음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법이, 그리고 일라이자가 허락하지 않는 한 사치일 수 있기에 살아서 고통과 굴욕을 받는 것이 죗값을 치르는 일이라면 그렇게 해야만 하기에 자의적 판단으로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이너는 자신의 남자를 죽이기로 합니다. 2번 다시는 일라이자에게 더러운 욕정 따위 느끼지 않을 수 있게. 그렇다면 일라이자는 왜 마이너를 사랑했을까요? 왜 그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가져다 대고 키스했을까요?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그래서 속죄하고 있는, 얼마든지 이용해도 되는 사내에게, 그러길 오히려 바라고 있는 남자에게 아마 마이너의 불행한 선택이 마이너가 원한 것이 아니라 실수이며 또 몹쓸 병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원망했지만 원망하는 상대는 오히려 전쟁의 후유증에 시달리며 과거 전쟁터에서 만난 젊은이의 환영을 보는 불행한 인물. 일라이자는 그로 인해서 바닥을 구르는 삶을 살았지만 자신보다 더 깊은 수렁에 빠진 그를 사람 대 사람으로 바라보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인간의 감정을 분명하게 두부 자르듯 명쾌하게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일라이자의 사랑은 그런 의미에서 숭고했습니다. 그녀가 전하려고 했던 그 문장만큼. 이 영화는 원작 서적의 장점을 그대로 영화로 옮겨내면서 동시에 빅토리아 시대의 분위기는 물론이고 더욱 깊은 내용을 짚어낼 수 있는 영화입니다. 멜 깁슨과 쇼 펜과 같은 배우들의 연기도 감상할 수 있는 멋진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라이자를 연기한 나탈리 도머는 그 독특한 외모만큼이나 인상적인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파고든 좋은 작품이라는 것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쩌면 마이너가 조금 더 뻔뻔한 사람이었다면 스스로 성기를 잘라낼 필요도, 자신을 지옥으로 밀어넣을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마이너가 그만큼 순수하고 또 진중한 사람이었기에 일라이자가 마음을 열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아리송합니다. 물론 영화적으로 봤을 때 아쉬움은 있습니다. 언제나 옥스퍼드에서 차별받던 머리 교수가 결국은 인맥을 활용해서, 그것도 윈스턴 처칠이라는 엄청난 사람과 연을 맺어서 마이너 박사의 일을 해결해줬다는 건 이 이야기가 현실에 바탕을 두었다는 것을 자각하게 만들어 씁쓸해집니다. 또 사전 편찬을 소재로 삼았음에도 사전 편찬과 마이너 박사의 이야기가 보다 촘촘하게 연결되지 못한 것은 아쉽습니다. 사전 편찬은 겉핥기에 가깝습니다. 발음의 문제나 의미의 문제를 보다 깊게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겁니다. 하지만 명배우들의 연기와 아름다운 배경과 사랑과 용서라는 테마는 제대로 전달하고 있으니 이 정도면 충분히 좋은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 사랑이라면 어쩌죠? 라는 질문에 일라이자의 당황과 조심스러움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 박사는 그 사랑의 의미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저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를 말했을 뿐인데 그의 인생은 전혀 다른 국면으로 흘러갔습니다. 둘 모두 서로를 그리 바라보지 않았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일라이자는 마이너 박사를 충분히 배려할 수 없었고 마이너는 일라이자의 당혹감에 자신의 탓만 했습니다. 둘이 충분히 대화할 수 있었다면 결과는 달라졌겠지만 감정이라는 게 그리 쉽게 해소되는 것이 아니죠. 역설적이게도 가장 뚜렷한 의미 전달을 위해 사전을 만드는 일에 동참했던 마이너는 분출하는 감정을 어쩌지 못해 스스로를 망가뜨려야 했습니다. 우리는 감정의 노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에 흔들리고 마는 그런 노예 말입니다. 차라리 그를 동정했거나 연민을 드러냈다면 이처럼 극단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한 줄의 명대사에서 의미를 살펴보는 영화 인문학, 오늘의 명대사는 이거였습니다. You've loved them when you